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나치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꺼번에 결과를 쏟아내는 국가는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은 마치 이 대통령 선거가 여론조사 기관의 큰 시장이라고 판단하는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과 역사를 가진 그런 곳도 있고, 또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 기구를 통해서 체크를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제가 만난 한 여론조사 전문가, 이름만 대면 뭐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렇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KBS, MBC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 물론 정확성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뭐 확보하고 있겠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최근 나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중 비교적 지금의 민심과 비슷하게 보이는 조사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박빙의 조사입니다. 이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들 조사기관의 정확성은 누가 판단할까요? 제가 볼 때는 ARS 조사들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표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나온 한 조사를 기준으로 지금의 조사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문제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안철수, 오세훈 간의 여론조사 단일화, 이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도 유선전화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넣어야 합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의 경우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쓰게 되면 그 유선전화를 쓰는 가게나 이런 곳은 그 지역 유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전화보다는 안심번호라고 불리는 이 무선전화를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게에 쓰던 전화든 뭐든 유선전화든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가게 유선전화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유권자가 아닌데 왜 그걸 조사하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유선전화의 비중이 지금 상당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뒤흔들 만큼 큰데 이걸 갖다가 빼고 하는 조사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알뜰폰입니다. 지금 전화 면접 조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드는 전화조사, 그러니까 주로 공중파 방송사들이 돈이 많은 쪽에서 이런 전화 면접 조사를 많이 합니다. 뭐 특정한 방송사가 맞다 틀리다는 말을 쓰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화 면접 조사의 맹점은 안심번호를 추출할 때, 뭐 KT나 SKT 등에서 이걸 추출할 때 알뜰폰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기가 조금 발달한 이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뜰폰은 잡히지 않는데, 이 알뜰폰의 수가 뭐 일설에 따르면 몇백만에서 천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뜰폰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여론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이 컴플라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안심번호 전화 여론조사가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선전화를 넣느냐 마느냐, 알뜰폰을 넣느냐 마느냐.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ARS 조사의 현실과의 관계가 더 밀접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리서치뷰가 UPI 뉴스 의뢰로 지난 4일, 5일, 6일 3일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지지율,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41%, 윤석열 38%,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한동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휘청거렸습니다. 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41, 윤석열 38, 그리고 안철수는 13이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이 18세 이상 20대 지지율이 27%,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 김종인의 걸림돌을 제치고 어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조사는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 역시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자, 이 조사는 유무선 ARS 자동 응답조사, 무선, 유선 다 포함시켰습니다. 응답률은 5.9%, ARS 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걸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를 보면 KBS 이재명 39.1, 윤석열 26.0, 차이가 상당히 13.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안철수는 10.6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갤럽은 37.6 이재명, 29.2 윤석열, 안철수 12.9, RN서치는 이재명 38.5, 윤석열 34.2, 안철수 12.2, RN서치는 ARS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MBS 조사도 이재명과 윤석열 차이가 3%포인트 좁혀졌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면접 조사의 맹점, 방금 말씀드린 알뜰폰, 유선전화 유무 이런 것 때문에 현실의 실제적인 지지율과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가 만난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분명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과 이준석이, 김종인의 무능, 이준석의 내부 총질로 약 한 달 정도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얻어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뭐 많게는 15%포인트나 이재명을 이기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이걸 뒤집는 거 저는 2주일이면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론조사, 물론 지금 발표되는 뭐 KBS, MBC, SBS 뭐 이런 조사들이 다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위원회 이쪽에 등록을 할 만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디자인된 조사들이다. 자, 어쨌든 언제쯤이면 우리도 좀 여론조사 시스템이 체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어떤 경우는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마구마구 자기가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받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엉터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걸러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까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